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잠시 얘기했듯이 중첩 이프문, 즉 이프문 안에 또 다른 이프문이 또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의 이프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요거랑 그 다음으로 또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이프문을 보시면 중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중괄호를 사용할 때 제가 약간의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괄호 코딩 스타일이라고 해볼까요? 코딩 스타일, 요런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 작성을 해볼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의미가 얼마나 있는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세 개의 숫자, ABC를 입력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자, 이 세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는데, 입력까지 해볼게요. 이 세 개의 숫자의 최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복이 사실 들어와도 되는데 일단 중복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결과는 중복이 들어와도 정확하게 출력이 되긴 하는데 생각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중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면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경우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걸 어디다 적어볼까요? 대충 그냥 임시로 한번 적어볼게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C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가 제일 크면서 A랑 B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먼저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저희가 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사실상 이런 명령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3중으로 된 연산자 자체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계산하면은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그냥 이게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이 C보다 크냐 그거를 판정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보시면 여기에 A가 C보다만 크다면 B랑 C의 순서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A가 최대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러면 그냥 따라서 코딩만 해주세요. 왜냐면 오늘은 요거에 중점을 두는 거지 사실 뭐 최대값을 어떻게 출력하냐 그런데 중점을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쳐주신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A가 C보다 크냐 이것만 판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if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할 경우에만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거를 만족하는데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여기다 else를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먼저 이 A가 C보다 크다면 무조건 A는 제일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 A를 출력한다면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else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C가 A보다 큰 경우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중복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C가 A보다 크답니다. 자, C가 A보다 크면 뭡니까? C가 A보다 크다는 거는 C가 최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A가 B보다는 큰데 그 큰 A보다 C가 더 크다는 거는 C가 최대라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A가 이제 B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주소를 한번 달아볼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A가 B보다 작습니다. 즉 B가 A보다 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거랑 똑같이 사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가 A보다 큰데 B가 C보다도 크다. 그러면 뭐겠어요? B가 최대라는 거겠죠, 그죠? 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지 않다. 즉 C가 B보다 크다. 이 말은 else 이렇게 하고 C가 제일 크게 되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이것도 헷갈리시면 여기다 한번 그냥 주소를 한번 달아볼게요. C가 A보다 크다. 여기에는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면은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게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시험 삼아서 몇 개만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대표로 그냥 1, 2, 3을 한번 때려볼까요? 1, 2, 3 이렇게 하면 3이 출력이 되네요. 최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뭐 3, 2, 1 이렇게 해도 3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1, 3 이렇게도 3.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2, 3, 1 이렇게 해도 3이 출력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최대값만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 코드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길죠. 지금 화면 안에 다 나오지도 않는데, 24줄이네요. 24줄의 코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론 이런 거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놔두고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if 다음에 else가 온 다음에, else 안에 또 if가 있어요, 이렇게 if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else if랑 뭔가 되게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else if라는 게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면서 여기 있는 if를 만족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조건을 하나 더 달아줬죠. 새로운 조건을 만족할 때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else죠. else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한다는 거겠죠. 즉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 else if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줄을 좀 맞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else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else if라는 그러니까 if, else if, else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제어문으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네요. 그래서 두 줄을 줄였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 방법은 그렇게 그다지 권장은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코드를 보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되게 실생활이란다. 실제 코딩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if문 안에 이렇게 문장이 한 개가 있죠.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한 개만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미콜론이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요. 중괄호를 아예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문장이 4개가 있네요. 문장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못하고요. 여기 있는 중괄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싹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8줄로 줄어들었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잘 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1, 2, 3, 3 뭐 3, 1, 2, 3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코딩 스타일을 조금 중괄호를 줄이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걸 했었나 모르겠는데 변수를 선언을 할 때요. 플로트를 할까요? 플로트 y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지 말고 사실 요런 식으로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한 문장을 갖다가 2개의 줄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if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줄바꿈이 필요 없이 이걸 지울게요. 그냥 줄바꿈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여기 띄어쓰기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략하게 적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이제 else printf라는 이상한 문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띄어쓰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굳이 또 줄바꿈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쓴 어마어마한 24줄이었나요? 그 코드를 요만큼만에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if나 else를 다룰 때요. 되게 코드에 따라서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당연히 프로그래머 마음이고요. 물론 코드가 짧아질수록 이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막 요런 게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12개가 있다고 쳐봐요. 12개 있는데 이름을 어느 세월에 다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줄수가 너무 길어진다 할 때만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웬만하면요 중괄호도 이렇게 if문 안에
if문 안에 한 문장이 들어간다고 해도 if문 안에 한 문장이 들어간다고 해도 되도록이면 중괄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괄호 다음에 else를 바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뭐가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if 어쩌고 하고 else if 어쩌고 그 다음에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무시하시고 뭐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제일 길게 쓰시는 분들 어떻게 쓰시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물론 여기 함수에도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공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독성은 제일 뛰어나죠.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보기도 편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줄수가 많아지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중괄호를 내려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오늘은 중괄호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간에 아마 이런 else if 아까 else 안에 if가 들어있었죠. else 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else 안에 이런 식으로 if가 들어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줄이실 수만 있다면 이번 강좌에서 얻어가실 거는 다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도 그냥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냥 별로 내용은 없지만 한번 강좌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if문이랑 비슷한 또 다른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